2030년대 초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천궁3하고 LSM2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럼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, 이 부분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20년대 말 정도까지는 개발될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한국형 아이언돔 LAMD라고 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,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걸로 보인다. 북한 장사정포, 이것을 맞추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-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도 최근에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가 품질 인증 사격 성공함에 따라 북한의 주요 시설과 장사정포를 타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. 영상을 보시면 두 발을 사격해서 두 발이 똑같은 지점에 떨어질 정도로 정확도와 파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전력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 비디오 동영상을 봤거든요. 저는 또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적이 봤을 때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.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2010년도 그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장소연포 요격 체계를 시작하게 했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북한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, 그다음에 이런 자주포들이 쫙 깔리면서 서울시 수도권 이런 데에다가 퍼부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,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.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지만 대략 1시간에 5,000발에서 한 10,000발 정도가 날아온다고 합니다. 그게 날아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,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. 마찬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 전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사정포 대응체계가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. 북한이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, 북한의 핵심 시설, 북한의 갱도 미사일 기지, 당연히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과 창의 게임일 수도 있다.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라고 있는데 이 KT-SSM은 현무2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. 그런데 굳이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비교하자면 그 F-15라는 이제 크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F-16을 개발한 거라든지, F-22라는 이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F-35라는 또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거라든지, 이제 이런 부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요.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되겠죠. 그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가 날라온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장사정포를 맞추기 위한 현무 미사일을 일일이 발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한 발에 수십억 하는 현무를 계속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싼 그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표적을 제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는 좀 짧지만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술 자산인 만큼 미국의 그 세부 정보를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고, 또 그 군용 GPS를 탑재하는 부분, 탑재하려면 미국에 다 우리 데이터를 다 줘야 되니까 주지 않고도 군용 GPS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당연히 하이급도 있어야 되지만 미들급, 로우급도 같이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KT-SSM2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요? 앞에 설명 잘 주는데 180km짜리 성공했고요. 이 사거리가 이제 300km짜리 2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, 그 KT-SSM의 가장 큰 이제 거는 그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제 두 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. 지난번 이제 우리 천무가 지금 폴란드에 좀 수출됐는데 이 발세대보다 탄값이 더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계속 요청하잖아요. 사거리 300km짜리 뭐 고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, 아마 이게 폴란드에도
이제 우리가 좀 개발을 되면 이제 수출이 좀 될 가능성도 있죠. 자, 북한이 최근에 여러 발사체를 섞어서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 과연 방어가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형태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아무래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LAMD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기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청궁 그 3라든지 LSM2 이런 고도와 사거리를 확대한다든지 레이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능 개량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에서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개발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고위력, 정밀 타격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기술을 많이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.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건 극초음속 미사일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그 무기 체계만으로는 그 수요만으로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필요한 스펙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스펙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는 특히 그 국산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부장님 말씀에 하나만 첨언을 하면 그 국산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유도무기 같아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% 이상의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은 아직도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건 좀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성화법 장치 같은 거. 그다음에 이제 증폭기. 점차 국산화로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꼭 한두 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업체나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수출과 내수를 다 고려한 100% 국산화한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 개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유도무기 체계가 더 건강해지는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역으로 유도무기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높이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독자적으로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뭐 개발을 한 부분이 많은데,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이 유도무기라는 게 계속 실사격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하면은 또 필요한 거거든요. 계속 소모가 되는 거니까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훈련하면은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마 그 ADD를 포함해서 우리 그 방산 기업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연구 개발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